저희는 이제 국제 콩쿠르를 거의 의무적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제가 국제 콩쿠르를 안 나가는 사람으로 유명했거든요. 국립고등음악원의 마지막 한 번 시험 네, 그렇죠.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 마지막 시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은 시스템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때는 시험이 총 4차였어요. 라떼는? 네, 라떼는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희 때는 처음이 이제 시창 처음이었고요. 이거를 통과를 해야지만 무조건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모든 악기. 네. 그리고 플룻만 유일하게 1차가 시험이 더 있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3차의 시험이 있었거든요. 실기만. 와. 그리고 1차 시험 곡이 2주 전에 나오고요. 2차 시험 곡이 대략 한 2-3달 전?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 3차가 한 6주 전 이렇게 나왔었어요. 무슨 국제 콩쿠르네요?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1차는 정말 말 그대로 거르기 위한 이 2주 안에 얼마나 이 친구가 보통은 이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에뛰드나 알려지지 않은 정말 작은 솔로 피스. 네. 그래서 2주 안에 정말로 악보를 얼마큼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2차는? 2차는 이제 한 3곡 정도 나오면 2-3곡 중에 하나 제가 선택하는 나오는 거. 건 기존 곡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3차는 이제 지정곡, 뭐 한 2곡 정도? 네. 네. 그리고 초견 시험이 있어요. 여기다 추가로? 네. 3차에서? 3차에서. 2주 전도 사실 뭐 정말 그러니까 초견은 아니지만 네. 정말 힘든 건데 초견 시험까지. 그래서 많이 시험이 그때 당시에는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요행이나 어떤 단기적인 벼락치기를 통해서 될 수가 할 수가 없네요. 없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제 커트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곡을 다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와, 예. 대단한 쉽죠. 분이셨네요. 대단한 운이 분이셨어. 좋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네. 3번이나 봤잖아요. 어쨌든 네. 어쨌든 이렇게 시험을 받고 네. 그러면 한 3차쯤 왔을 때는 많이 줄어들어 있나요? 학생들이? 그렇죠. 네. 몇 명 정도? 그때 당시 한 10몇 명 정도 됐던 것 몇 명 같아요. 정도? 네. 그럼 최종 선발은 몇 명 정도? 5명이 됐었고요. 네. 원래는 4명 정원이 보통이었는데 저희 때 5명을 뽑았고 3명이 그 대기자였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추가로 자리가 나면은 혹시? 네, 혹시나 보통 예비가 3명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 학생들이 다 들어왔어요. 저희 학년에. 그래요? 네, 저희 학년에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2월에 시험이었고 이제 9월에 입학인데 9월에 입학쯤에 그 친구들은 연락을 받아요. 와. 네. 그래서 3명 안에 들어도 마음을 되게 졸이게 되죠. 심한 고문. 네, 진짜. 근데 운이 좋게 3명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파리 고등음악원이 뭐 몇십 년 전부터도 그렇지만 국제 콩쿠르에 입상을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네, 많죠. 그래서 이미 근데 입시가 국제 콩쿠르니까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훈련이 돼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같이 학교 다니신 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제가 아는 거는 그 엘렌 블리게랑 네. 조세핀도 네. 있고 뭐 세이야 웨노, 세이야웨노도 있고 마틸드 겔데겐도 있고. 네. 전부 다 국제 콩쿠르 우승이 네, 있잖아요. 고베, 뭐 랑팔, 뭐 다 우승한 친구. 근데 이걸 듣고 보니까 약간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이미 훈련이 돼 있는 학생들 중에 또 잘하는 네. 학생들이 나온 거니까. 또 오케스트라 과정을 따로 하신 건데 이건 중복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 CNSM 들어가기, 고등음악원 들어가기 전 해에 그 제가 한 해 쉬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3년을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그 이후에 이제 음악에 좀 집중을 해보자 해서 오케스트라 과정이랑 그 다음에 이제 피콜로랑 네. 그 다음에 이제 볼 슈페리어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혹시나 이제 또 고등음악원에 이제 합격을 하지 못할 경우에 제가 어쨌든 수능을 하고 바칼로를 취득을 했으니까 언어 시험이 따로 필요가 없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파리 4대학, 아까 똑같은 소르본 4대학에서 그 음악학이랑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저 때 거의 처음 생겼었거든요. 왜냐면 이론적인 거라는 거죠. 네, 실기도 하면서 이론적으로 이제 음악학 학사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교육 쪽으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고등음악원의 석사로 바로 네. 입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네, 준비를 너무 많이 했죠 제가. 플랜 A 말고 B, C, D까지 너무 네. 준비를 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국제 콩쿠르 우승자들이 정말 매년 나오는 이런 최고의 학교인데 네. 이때 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파리가 솔로를 양성하는 학교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독일에 비해서. 독일은 아무래도 이제 오케스트라를 준비를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는 이제 국제 콩쿠르를 거의 의무적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제가 국제 콩쿠르를 안 나가는 사람으로 유명했거든요. 네, 저는 정말 저는 오케스트라를 너무 좋아했고, 네, 오케스트라 과정에 대해서 이따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네, 제 길은 처음부터 이제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국제 콩쿠르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한 거죠. 이제 피콜로도 배우고 네. 또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해요. 한 번쯤은 도전해봤으면 제가 그래도 뭐 성공을 하지 못했더라도 뭐 학생들한테 팁을 줄 수도 있고 했을 텐데 네, 그 많이 부분이 배운다든가. 네, 근데 네네. 그렇게 뭐 선생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았어요. 네, 오히려 차라리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는 학사 때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네. 국립고등음악원에서 또 학사가 있고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고등음악원은 이제 학사, 석사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네. 네네. 학사를 먼저 하신 거고. 네, 학사 끝내고 3년 끝내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석사를 또 했죠. 그 전에 고등음악원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마치고 다른 외국으로 갈 경우에 이제 학사, 석사 이 개념이랑 맞지가 않잖아요, 제도가. 그래서 이제 다시 바뀌게 된 거예요. 고등음악원만. 학사, 석사 이렇게. 바첼러, 마스터 네네. 유럽 전역에서 해당하는 과정으로 맞춰진 거예요? 맞춰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는 이제 파리와 리옹 고등음악원만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나머지는 이제 전문 연주자 과정 굉장히 많네요. 네,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네,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계속 이제 과정 이름도 바뀌고 학교 이름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다녔을 때랑 지금 또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독일도 그렇긴 했었어요. 그때 뭐 디플롬을 했는데 또 마스터가 있고 갑자기 또 최고 연주자 과정을 했는데 또 뭐가 있고 맞아요. 그런 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네. 그래서 어쨌든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서 학위를 지금 한 몇 개를 모으신 건지 안 세봤네요. 네, 세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과정이랑 피콜로 과정은 이제 해놓으신 게 지금 와서는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등음악원 안에서 오케스트라를 엄청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엄청 준비하진 않아요. 보통은 국제 콩쿠르를 준비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활동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 객원도 나가고 뭐도 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 과정은 사실은 그 아까 그 파리 CRR에 있는 과정이에요. 대프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좋았던 게 그 제가 파우드 또 광팬인데 그 목관 오중주 팀 있잖아요. 레이봉 프랑세. 거기에 그 바순하신 선생님이 저희 목관 파트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트레이닝을 시켜주시거든요. 개인 레슨도 받을 수 있고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따로 목관 선생님이 이제 파트 연습도 시켜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때 왜냐면 그 전까지는 프로 오케에 들어가서 연주를 해본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 진짜 운이 좋게 제가 이 과정에 이제 2명 원래 자리였는데 저 혼자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솔로를 다 하게 된 거예요. 네, 원래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리에 있는 좋은 홀은 다 연주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정말 많이 늘었고 준비를 하면서 유럽은 보통 그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독일도 똑같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오케스트라 경험을 하면 뭐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그런 말러 그 그쵸. 오케스트라나 전부 다 온 유럽의 유명한 홀을 다 경험을 하고 막상 직업을 얻으면 되게 시골에 이런 데 가고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경험을 그때 하실 수 그때 있었던 했었어요. 거니까. 그래서 전 이거는 만 30살
30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NSM 졸업하고 나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꼭 추천드리는 네.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오케스트라 과정. 네, 오케스트라를 진짜 하고 싶으면 이 과정은 정말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저는 이제 고등학원 들어가서 좀 수월하게 다닌 편이긴 해요. 그냥 그 전에 했으면은 이제 입학 시험 때 이제 시험을 쳐서 뭐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창청 같은 거 이제 면제를 받아가지고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시창청부터 시작해서 초견 수업, 뭐 음악사, 그다음 음악 분석이 사실은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네. 이제 언어가 안 되면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부터 정말 많이 뭐 예를 들어 노동법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석사 과정에서는 페다고지, 그 네. 교육학도 시켜요. 네, 그래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까지도 예, 지도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그 이론 공부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초견 수업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하면서 엄청 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음악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런 베이스가 훨씬 더 있으니까 훨씬 네. 더 수월하게 하신 네.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악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졸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실기만 졸업이 되고 이제 뭐 아날리즈 같은 걸 통과를 못하면 분석 같은 걸 수료 통과를 뭐 이렇게 못하면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졸업은 못하고 네. 그럴 수 있구나.